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입는 복장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게 1, 2학년 통합교과 할 때 이 옷을 입거든요. 네. 고학년 친구들이 보고 좀 저 사람 뭐야?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잘 귀엽다고요? 네. 자, 보실래요? 제 엉덩이에 뭐가 달려있는지. 너무 통통해서 귀여워. 무시무시한 벌침이 있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과목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음. 좋을지 과목별 팁이 굉장히 궁금할 것 네. 같아요. 우리 한번 한 과목씩 맡아서 해볼까요? 제가 선희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통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그 중에서도 말하기 그리고 읽기가 있어요. 평소 생활 속에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읽기 또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 감상하고 나서 그걸 요약해 보는 거예요. 그것의 시작이 뭐냐?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영화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하고 요약해 보는 거, 정리해 보는 거, 실생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수학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저학년과 고학년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 풀이 과정을 자꾸 또 쓰게 하는 거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문제집을 풀리는데 1, 2학년들은 사실은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써! 이러면 막 옆에서 부모님이 왜 안 써? 지우개 들고 막 전쟁을 치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수학하면은 끔찍한 경험 딱 생겨버려서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저학년에서 중요한 거는 끔찍한 경험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뭐 고학년은 어떻게 하겠느냐? 고학년은 내가 오늘 뭐 1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10문제를 푸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문제를 푼 것 중에 2개를 틀린 것을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뭘 모르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고학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수학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 고학년에서는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속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사회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사회. 네. 이제 사회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암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암기 그 용어 같은 것들이 그 뜻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선 암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 개념을 이해할 것이냐? 목차를 봐라. 대단원 제목을 보고 중단원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을까?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공부를 다 내용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중단원 제목을 봐요. 아, 이래서 중단원 제목이 이렇구나. 그 다음 대단원 제목을 봅니다. 아, 이 여러 개의 중단원이 합해져서 이런 대단원의 제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꼭 목차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제목을 잘 안 보고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과학도 좀 사회랑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과학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교과서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은 실험 중심으로. 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그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듯이 공부를 하면은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올해는 학교 교육보다는 EBS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EBS 초등 사이트에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학부모님들께서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면 수업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EBS에서 어떤 강의가 있고 어떤 그 강의 특성을 좀 설명해주면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면 EBS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따라하는 거지? 난 따라할 자,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EBS에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교과 연계 강의에는
유명한 개념 강의죠. 만점왕. 그리고 아. 만점왕 수학 플러스 계산왕 이런 것들 있고요. 비교과 연계 강의에는 스토리 한국사. 정말 유명한 강의죠. 그리고 어휘가 독해다. 아. 독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강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징을. 그럼 만점왕은 우리 은지 선생님께서 소개를 제가 해주시겠어요? 해볼까요? 네. 만점왕이 또 초등 강의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강의죠. 그래서 1학년부터 만점왕. 6학년까지 네. 국어 수학 만점왕 보실 수 있고요. 만점왕은 개념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개념과 원리, 아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원리 학습한 걸 이용해서 문제풀이까지 적용을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지 선생님께서 만점왕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만점왕 수학 플러스라고 교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올해. 네, 제가 네. 플러스 무엇을 플러스 한다는 걸까요? 실력을 플러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점이 다른가? 우선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점왕 수학 플러스 강의에는 응용력 높이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 네, 그 응용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 스케치나 팁 같은 것들이 이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점왕 수학으로 부족하고 내가 뭔가 수학에 대한 응용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 그럼 만점왕 수학 플러스 교재 사서 EBS에 무료 강의 있거든요. 들으면서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한 단계 좀 더 심화된 네, 그쵸. 거라고 할 수 그렇다고 있겠네요. 볼 수가 있죠. 만점왕 그렇군요. 수학에서. 그 국어 만점왕, 뭐 수학 만점왕 모두 우리 교과서를 열심히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휘가 독해다라고 돼 있죠. 많이 봤어요. 어휘력. 어휘가 독해다. 국어를 열심히 잘하려면 사실 어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독해력도 빠질 수가 없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바로 어휘가 독해다예요. 어떤 친구가 지금 진짜 한국사 많다.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랬는데 정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토리 한국사라고 돼 있죠. 스토리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딱하게 자 외우자 이게 아니고요. 이야기처럼 물 흘러가듯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강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나 도대체 뭐 들어야 돼? 더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EBS 초등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샘플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샘플 강의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네. 우리 여기서 플랜을 좀 짜드리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저학년 1, 2학년은 교과 강의는 만점왕, 국어 수학, 그리고 수학에 대한 뭔가 심화가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럼 만점왕 수학 플러스까지. 그리고 비교과 강의는 독해력 1, 2단계. 그리고 그쵸? 이렇게 저학년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만점왕 기본으로 해서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만점왕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심화학습 원하는 친구들은 만점왕 수학 플러스. 그리고 방금 전혜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독해력. 중학년이니까 3단계, 4단계, 뭐 조금 더 5단계도 높게 되고. 5, 6단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힘들게 맞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은 강의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들어주세요. 그래요. 네. 꼭 들어주세요. 전 학기 복습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음 학기 예습을 해야 하느냐. 어떠세요? 우리 손은진 선생님은 만약에 예습과 복습 중에 하나를 고르자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추천. 이선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족한 점이 많다면은 굳이 예습하기 전에 그쵸. 복습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점을 좀 메운 다음에 예습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습은 정말 복습을 할 필요 없이 아이가 정말 성취 기준을 성실하게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예습보다 우선되어야 할 건 복습이다.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수학 익힘책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복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시간을 통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5분, 10분이라도 앉아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라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공부할 때 집중을 하고 그거 뒤엔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는 연습이 충분히 초등학교 때 이루어져야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그것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통제하는 연습 또 복습이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복습할 때 EBS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라라는 말을 같이 하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는 네. 학부모님
들께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부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네. 공부 좀 해 하고 안 좋아하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은요. 예습이 안 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돼? 복습이 안 돼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네. 너무 내가 답답하죠.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안 해? 왠지 아세요? 내가 앞에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엄마나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혼날까봐. 정말 예습보다는 복습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낫고 한 단계 한 단계 점검하면서 올라가야지 점검하지 않고 올라가면 더 이상 맞습니다. 올라갈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이가 속도보다는 스트레스만 받아요. 방향을 네. 잘 잡아서 네. 하는 게 좋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 모두 초등 생활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초생딸 라이브 아쉽다. 토크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